처음에 그 한문 옆에 있는 우리말을 제가 지금 이거 세종대한테 썼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 말이 그죠? 자 한문 옆에 제가 이랬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이래 보면 그 이응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게 꼭지가 없는 이응이 있고 꼭지가 있는 이응이 있어. 여기 보면 꼭지가 없는 이응이 있고 꼭지가 있는 이응. 이거는 예디응이라고 이거는 그냥 이응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꼭지가 없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 음가가 없어. 근데 꼭지가 있는 이응은 이게 음가가 있어요. 그 음가가 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폼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음가가 있는 거는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꼭지 있는 건 소리 없이. 그러면 왜 이거 복잡하게 이래 만들었나?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는 어디 갔나?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반드시 표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표기한다. 한자를 표기할 때. 그러면 여기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놈들은 읽을 일이 없고 이거는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꼭지가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그 이걸 읽을 때 생종, 응쟁, 훈민, 정음 이래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는다?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우리말의 상당한 기본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은 있는데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이걸 해석을 하면 이거야. 세종이 어는 이게 이제 임금할 때는 항상 어자를 붙여야 돼요. 어의 임금이 있는 옷은 어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만든 이제 이거 어자는 이제 임금을 높이는 말이고 세종이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그 해석은 또 그 밑에 그 현대어 풀이가 잘 돼 있죠. 그 밑에 그죠? 현대어 풀이가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래 보고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해석을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랏 말싸미니까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래 보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그래 돼 있죠.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는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서 그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은 한자가 있고 말도 달라. 우리 말하고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사맞다 이 말은 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이거 물론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우리는 아까 밤들이 논이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한자로 쓰면 뭐 이게 다르겠죠, 그죠? 이 말을 표현하는 게 없으니까 한자를 우리가 빌릴 수밖에 없었다. 문자가 서로 달라서 한자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이래 이런 전차로 그 아래아는 아로 그냥 발음하면 돼요.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전차는 까닭이에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린이라는 거는 좀 의미를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 어리다. 옛날에는 이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리석다인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나이가 어리다 이래 바뀌었죠, 그죠? 그 의미가 바뀐 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중국반에서도 이런 건 알아두면 좋아요.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라고자 홀빼 있어도 하는 바가 있어도 어리석은 백성이 말라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저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놈이라는 말이 있거나 놈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죠? 놈이라는 말은 이거 지금 우리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놈. 야 이놈아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어라 그러죠? 욕 같은 거 이런 말. 아주 남을 낮추어 부르는 말. 이거 우리가 비속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비속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이 놈이라는 말은 세종대왕 때는 비속어가 아니고 이 놈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이란 뜻인데 지금은 의미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알아둬요. 제가 알아둘만 한 것만 써요. 다른 거는 좀 어려워서 몰라도 괜찮아요. 어리석다는 어리다는 옛날에는 어리석다는 뜻인데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바뀌었고 놈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아주 안 좋은 말 비속어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놈이 하니라 하다라는 말은 옛날에 하다라는 말은 이런 것도 의미를 알아두면 좋아요. 옛날에 하다라는 말은 많다 이런 뜻이야. 많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뭐 하다 이러면 막 크다 많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놈이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놈이 하니라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뜻풀이도 나와 있지만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그죠? 세종대왕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게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주정신이라 그래. 세종대왕의 첫 번째 자주정신이 들어있어요. 중국과 다른 우리말을 만들겠다. 그죠? 자주정신이 있어요. 실제로 이때 아마 이 세종이 이게 이 한글을 창제할 때 엄청난 견제를 받았겠지, 그죠? 왜냐면 그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할 때잖아요.
왜 우리가 중국 황제한테는 왜 이렇게 중국 황제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신하들이 할 때 뭐라 그래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랬잖아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왕한테 임금한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만세 만세 그래요? 안 그래요. 천세 천세 천천세 이래요. 만세 만세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때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세우면 임금의 허락을 다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한테 허락을 맡아왔잖아요. 네. 심지어 나라 이름도 중국에 가서 나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받을 때도 우리 영주 출신의 우리 정도전 선생이 조선이라는 말하고 조선이라는 말하고 화령이라는 말 두 가지를 중국 황제한테 가지고 가요. 화령이라는 말하고 조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중국 황제가 두 가지 중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갔던 기자조선도 있고 뭐 고조선, 기자조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써라. 이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게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국호에서부터 임금의 승인까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만세 만세, 우리는 천세 천세.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제는 그 용포를 입잖아요. 용이 그려져 있는 걸 입지만 상징이 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임금은 용을 못 써요. 중국에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 뭘 썼어요? 봉황을 쓰죠. 봉황. 그 용보다 한 수 아래인가 봐. 봉황이. 그 봉황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마 이 중국으로 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싫어했죠. 그 달력도 마찬가지. 달력도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의 달력을 썼어요. 그 중국의 달력을 쓰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날씨와 중국의 날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이 지금 저쪽에 그때 서울이 뭐 장안이나 이런 데가 뭐 서울인데 거기하고 우리나라 날씨가 안 맞지. 거기는 한겨울인데 우리는 아직 뭐 초가을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달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달력을 만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기술자는 있었겠지.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그 달력을 만드는데 진짜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이 우리 영주 출신의 김담이라고 하는 그 김담 아시죠? 우리 삼판서 고택에 그 김담도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삼판서 고택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 문과급제를 했지만은 천문학에 굉장한 조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김담이라는 사람하고 세종대왕하고 또 뭐 학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둘이서 우리나라 역에 맞는 우리나라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이 음력을 주로 달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김담이라는 사람은 달과 태양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을 만들고 우리나라 절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그때 만든 달력이 365.4일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루가 뭐 내가 듣기로 하루가 4초가 차이 났다가 내가 뭐 4분이 차이 났던가 뭐 4시간이 차이 났다.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정확한 우리나라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게 하죠. 왜냐하면 중국을 써야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건데 이런데 모르게 만드는 거야. 모르게. 그러니까 한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이 한문학자들은 이 국어를 만드는 걸 싫어했죠. 언문이라 그래서 이걸 아주 우습게 알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글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자주 정신이 거기 첫 번째 나오고